이슈앤뷰 첫 코너 시작합니다. 돈이 되는 뉴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제목부터가 웬 산타랠리요? 12월 증시 앞두고 머리 긁적이는 증권사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물론 산타 랠리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조금 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항상 매년마다 이제 산타 랠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종목이 올라줘야 조금 항상 그런 왔습니다. 결국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지금 72,000원, 3,000원대에서 좀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 아마 시장에서는 좀 그런 불안 요소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그런 무역 수지도 계속 꾸준하게 적자폭이 해소가 되고 있고, 특히 환율이나 유가에 대한 어제도 오펙 플러스에서도 어느 정도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은 유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유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무역 수지에 대한 개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 재고 자산에 대한 어느 정도 축소 흐름들이 조금, 저는 이제 조금 연말 랠리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조금은 너무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어제 이창용 총재도 내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좀 상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경기 전망도 하향했죠. 네, 하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섣부르지 말자. 좀 이런 식으로 좀 각 개별마다 좀 증권사 이제 리서치 센터장님들이 이제 전망을 냈는데, 물론 이제 연말 랠리에 대해서도 개선되는 흐름은 맞지만은 그렇게 빨리 올라가기 쉽지는 않다라는 종합적인 좀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2월이 시작이 됐는데 12월 증시에 대해서 대부분의 증권사가 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빠진다는 의견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면 12월 증시를 어떤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물론 그동안 우리나라는 2차 전지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2차 전지가 최근에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반도체가 이거를 끌어줘야 거기서 어느 정도 시장은 좀 팽팽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지수가 2,600 초반 정도를 예상을 했던 거는 2차 전지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지수 자체로는 쉽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올라와 주더라도 아마 2,600선에서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지 않겠냐라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출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제 지표에 대한 개선이 이번 4분기 때 충분히 좀 좋게 나올 거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생각보다 4분기 실적도 3분기 대비해서 크게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게 제가 중국 소비재들 같은 경우도 이제 호텔신라나 면세점이나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소비가 빠르게 좀 회복되지 않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물론 오늘 차이신 이제 PMI는 잘 나오긴 했지만은 어제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아직도 경기 회복이 안 됐다는 측면, 우리나라는 중국 소비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시간이 좀 지연된 이슈로 좀 보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조금 더 낮추면서 종목 대응에 집중을 하는 전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거 말고요. 어제는 워낙 이제 리밸런싱 일이어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 업종이 상승했는데 어제는 반도체 2차 전지 같이 올랐다는 점이 눈에 띄거든요. 혹시 외국인이 매수 매도한 업종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결국에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도 계속 꾸준히 매수세가 일관되어 왔고, 코스피 쪽에서도 계속 외국인이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자동차나 이런 다양한 섹터들에게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해왔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물론 갑자기 삼성전자가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3년 전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거의 8만 원, 9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엔비디아 관련 이슈도 있고 수율이 계속 개선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좀 강한 흐름이 7만 2천, 5천을 뚫게 되면은, 그러면 외국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반도체 수급 자체를 강하게 올릴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아직까지 산타랠리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는 좀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결국에는 대신에 2차 전지를 계속 팔고 있어 왔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지수가 조금은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배터리 이슈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 배터리 이슈 가운데 단독 보도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좀 걱정되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IRA의 보조금을 받는 법안 가운데 그 조항이 AMPC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원래 어느 정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원래 한 5대5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GM이랑 5대5로 지금 하자라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GM에서 거의 85%를 달라. 세액 공제를 해달라, 이제 그 나누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GM이 하고 있는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같이 이제 북미 쪽 시장에서 같이 합작 법인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 SDI에서도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도 만약에 GM과 지금 뭐 확답을 안 주긴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차후에 여기에 대한 협상이 완료가 되게 되면 물론 85%까지 주지는 않겠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스텔란티스나 현대차 그룹이나 혼다 법인, 이 합작 법인이 여러 개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른 회사들도 그럼 우리도 같이 맞춰줘. 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그 밸류를 계속 꾸준하게 2026년, 27년을 LG 에너지 솔루션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증설이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밸류도 낮춰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는 조금 당분간은 악재로서 조금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단독 보도여서 H 언론사의 단독 보도 내용이라서 추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만 완성차가 그 보조금 받는 거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갈게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특히 셀 기업들의 약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셀 기업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결국에는 지금 업황 자체가 아직 살아나지 못했다는 측면이고 만약에 향후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나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많은 물량들이 보조금이 만약 GM이나 이쪽으로 혼다 쪽으로 빠져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리튬 가격이나 양극재 판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양극재 회사들 그리고 이런 장비 회사들에 대한 이게 가격 인하까지 더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진 개선을 위해서 오히려 이런 부품 업체들이나 이런 소재 업체들 딴에는 오히려 좀 부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업황 회복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GM도 이런 초강수를 두는 이유도 업황이 아직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좀 여기에서도 자금을 계속 끌어오려고 하는 좀 노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한 내년 그리고 아니면 내후년 초반까지는 업황이 좀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련 이슈가 오늘 이슈뿐만 아니라 만약에 향후에 이 협상에 대한 뭐 단독 기사이긴 하지만은 협상에 대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온다게 되면 이런 다른 업체들 간의 이런 갈등이 조금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대응 전략 생각보다 물론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향후에 26년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런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는 전략도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은 악재이고 좀 더 긴 시계열로 중장기 포트폴리오 구성상은 밀릴 때 매수도 괜찮다라고 하면 탑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결국 25년에 이제 미국 특히 북미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전체적인 글로벌 성장세는 둔화되고는 있지만은 유럽은 다운되지만은 북미 쪽은 계속 꾸준하게 진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혼다, 스텔란티스, 현대차 GM까지 이제 공장 증설이 25년, 26년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더 성장성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 셀 업체 쪽에서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탑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 엔솔을 탑픽으로. 자, 그리고 이 GM 등의 완성차 업체들은 보조금 더 달라고 해서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이익이 조금 더 찍히잖아요. 그러면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 GM에서요? GM도 그렇고 우리나라 현대차 다른 그룹. 완성차 쪽. 현대차 그룹 쪽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이슈고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북미 쪽에서 지금 마켓쉐어를 기아랑 포함해서 지금 2위로 전기차 시장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북미 쪽은 계속 개선되고 있고 생각보다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제 도요타도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뛰어들고 물론 1, 2년 내에 출시를 하게 되면은 과연 현대차와 도요타에 대한 선택지가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갈지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에서 초점을 맞춘다고 하게 되면은 현대차, 기아가 오히려 조금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G90 같은 자율주행 레벨 3단계 자율주행의 좀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과연 테슬라, 물론 오늘 사이버 트럭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런 자율주행으로 가장 먼저 선점하고 있는 현대차가 과연 시장에서 크게 먹힐까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테슬라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일단 테슬라 보시고 네. 오늘 에코프로 BM의 시세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데 네.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수급적인 요인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환매. 물론 예. 오늘 나왔던 인사 이동채 회장님 딸이 상무로 승진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왔더라고요. 인사 발표요. 네. 예. 어제는 채용을 연기했다. 이런 수도 있는 거. 그만큼 채용을 연기했다는 거는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불황이라는 그걸 좀 근거하는 측면이고, 결국은 에코프로 BM이나 최근에 에코프로 버티의 수급이 많이 쏠렸다는 측면에서 이 개인 수급으로 지금 시장을 계속 끌어왔었고, 그 개인 수급이 에코프로 버티에서 다시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기초적인 이제 그냥 리튬 가격이나 이런 양극재 판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는 계속 맞으니까 결국 4분기 실적도 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당사자들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일단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직 크게 개선되기 쉽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하는 흐름은 결국에는 좀 수급적 요인 아니고서는 좀 설명하기 쉽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영향, 단기 시세에 그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배터리는 LG 엔솔이랑 완성차는 테슬라 보시는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이슈 한번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섹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방산 쪽. 예. 이쪽에서 52주 신고가가 남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제 정리해드린 당잠사 화면인데 투자 의견에서 우리나라 나쁘지 않게 봅니다. 내년도 HSBC는 코스피가 2,830까지 갈 거라고 보고, 나머지 UBS나 모건 스탠리는 2,700 정도. 비중 확대 의견도 골드만삭스, UBS 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원래 한 20일 정도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이익을 끌어올려서 시장 좋을 것이다 냈다가 어제 이제 그제죠. 우리나라 증시의 이익 EPS 54% 내년에 오를 건데 추천주로 볼 만한 게 방산주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굉장히 의외죠. 네. 예, 지금 IB에서 우리나라 방산주 거론하는 게 많지는 않아서 뭔가 신선하고 해서 어제 아침에 좀 정리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꼽고 있는 건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을 언급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방산이 개인적으로 요 며칠간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이건 오늘 아침에 정리해드린 거고, 내년도 유망 업종 가운데 1위가 KB에서는 우주항공. 다음 보겠습니다. 수요일에 하나 더 정리해드린 게 있는데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수요일에 아침에 이제 당잠사에서 정리해드린 레포트인데 내년 우리나라 중공업의 부흥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이고 그 다음이 방산인데, 우리가 방산 어디죠? 먼저 전쟁이 났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예, 전쟁이 났을 때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뭔가 그때 너무 많이 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과연 더 갈 수 있을까의 물음표, 그래서 기간 조정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내년에 2차 성장기 K방산이다 꼽고 있습니다. 방산 이제 수주잔고 추이고요. 내년 보면 전 세계 군사용 획득 물자 지출을 20% 늘릴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각 국가에서.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고 보던데 이 의견은 어떠신지? 물론 이게 최근에 SK증권에서도 이제 많은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방산, 물론 우리가 2015년에 한번 방산주들이 한번 급등을 했었고, 그쵸.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가 물론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8년 전과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폴란드나 이런 다양한 국가들에게 수출이 본격화되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주가는 이제 상반기에 큰 폭으로 이제 올랐다가 이제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도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특히 나토 국가들,
그 GDP의 2%에서 4%가 올라야 된다라는 이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다시피 최근에 독일은 이제 GDP에 대한 국방비를 좀 증액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워낙 유럽이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재정이 워낙 이제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방비를 생각보다 많이 증액시키긴 어렵다는 이제 의견이 이제 SK증권에서도 한번 나왔던 흐름이었고 그래서 네. 조금 안 좋았었는데 물론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과 같은 주가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 전망대로 만약 내년에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이제 종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부분의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 꾸준히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방비가 굉장히 증액하는 추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도 이런 안전 보안을 위해서 이제 많이 수주를 많이 했던 이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일명 평화 유지비가 평화 유지비 전쟁을 할 때보다 더 많이 든다라는 논리입니다. 이제 평화를 위해서 방비를 해야 하는 그런 그쵸. 이제 경각심을 주변 국가 중심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최근에 뭐 폴란드든 체코든 이제 항상 이제 방산 뭐 영업을 하시는 뭐 최근에 정권에서도 계속 꾸준히 유럽 네.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 이번 나토 국가들에 대한 대부분들이 아마 내년쯤에는 올해는 워낙 안 좋았었으니까 최근에 유럽이 좀 회복세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예. 만약에 내년 뭐 상반기나 하반기로 갈수록 새로운 이제 수준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2차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방산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차 상승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본다면 어떤 기업이 좀 유리할까요? 일단 뭐 수주 잔고 액 기준으로 그냥 규모만 순으로 봤을 때는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순입니다. 네. 이제 이게 주가에 반영이 돼서 시가총액 규모랑 그렇죠. 같이 따져서 사실은 투자를 할 때는 펀더멘탈과 기술적인 분석을 같이 해야 되는데 어디에 주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에어로를 굉장히 좀 좋아하긴 하는데 하나에어로. 물론 요즘 이제 한화그룹도 다 좋죠? 네, 왜냐하면 하나 시스템도 있고 최근에 하나오션과 같이 잠수정 이쪽 무기 쪽에서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화오션은 네. 조선이랑 방산 같이. 다 같이 있어요. 예, 다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는 이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을 때는 예. 항상 주가는 스토리를 더 좋아하고 그렇죠. 하나에어로가 하나오션 인수했네. 그러면 잠수정을 만들려면 하나 시스템의 무기도 필요하니까 이제 하나에어로는 이제 엔진과 같은 그럼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뭉쳐졌을 때 방산 쪽과 이제 그런 잠수정이 덩달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랠리가 저는 죄송합니다. 하나에어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예.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오션이 오히려 이제 물론 수주 잔고가 한국항공우주보다 낮긴 하지만 오히려 예. 한국항공우주는 최근에 주가가 별로 못 올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에어로의 시장이 좀 집중하고 있다는 측면을 아마 추후에 그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유상증자도 했다시피 그만큼 방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시너지 효과는 하나에어로 쪽에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존중님께서 요즘은 이 방송 나오면 고점이 아니라 더 가더라.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온다는 의미는 이미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와서 보도를 하거나 주목을 받으면 그게 사실 이제 물량 넘기기로 단기 시세 주고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정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테마가 한번 자리 잡으면 과거에는 하루 이틀에 끝났다면 요즘은 그게 수개월 네. 그리고 어떤 거는 반년 이상 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방송에 타더라도 계속 가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방산의 상승 여력, 힘, 에너지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이게 좀 다른 섹터랑 좀 비교를 하자면은 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비올이나 클래시스를 보면은 적어도 내년에 성장성이 숫자가 눈에 보이는 섹터들은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K방산은 결국에는 내년에 과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종료 시점이나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아직까지는 유럽의 재정 적자가 크게 개선이 안 됐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어느 정도 시간을 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물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 예.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정확한 확변한 그런 답을 아직 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차라리 화장품이나 이제 뷰티 같은 경우,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올이나 클래시스는 적어도 내년 시장이
브라질이나 중국 쪽에 진출할 게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른다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방사는 물론 고드만사스가 예측했긴 했지만은 조금은 전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방산의 탑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보지만 같은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 시세가 더 붙을 수 있을 만한 걸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거보다 좀 더 쉽게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미용 의료기기 쪽. 탑픽이 그럼 클래시스인가요? 비올인가요? 비올입니다. 비올을 왜 그렇게 보세요? 일단은 이번 달이 이제 12월이니까 저도 이번 주에 비올을 IR을 갔다 왔었는데 그 지금 오늘 실펌 X가 이제 브라질 실펌 X라는 스칼렛 미용 의료기기가 2개가 있는데 실펌 X. 발음이 안 좋아요. 그게 이제 브라질 쪽에 지금 이제 인증이 이제 완료가 됐고 이제 승인이 나옵니다. 이제 브라질은 이제 하이프 시장에서 전 세계 2위 규모이기 때문에 클래시스가 브라질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시스는 이미 시장에 진입을 했고 여기는 비올이 이러면 12월 승인이 나면은 내년부터는 브라질 그리고 내년 1분기는 중국 쪽 승인까지 나면은 중국과 브라질을 진출하는 역할이 비올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면은 좀 비올이 좀 탑픽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역사적인 신고가인데 저것도 괜찮은 거예요? 어제도 신고가 찍었고 그래서 오늘도 계속 가고 있는. 여기는 예전에 클래시스가 그렇게 올랐죠.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 하지만은 클래시스도 중국과 북미 쪽 시장을 아직 이제 2년 뒤에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모멘텀이 계속 숫자는 계속 커질 수 있는 게 보이니까. 그렇군요. 그 예전에 요 근래에 본 그 종목 토론실의 댓글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뭐 매일 이런 중공업 굴뚝산업 열심히 분석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예쁜 거 엔터 이런 거 진작에 분석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댓글이 좀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보다 미용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시고 미용 쪽은 이제 숫자는 보인다. 숫자가 찍히고 앞으로 더 찍힐 더 기업. 찍힐 거고. 그 중에서도 오늘 신고까지만 더 간다면 이것이 과연 비싼 것인가의 물음표 비올을 탑픽으로 주셨습니다. 이거 괜히 준비했네요. 아니야 이것도 근데 저는 하나오션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는 좀 향후에 더 성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화오션이요? 한화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이. 한화그룹을? 네, 하나그룹 한화그룹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너무 많이 빠졌죠. 했잖아요. 그럼 다 물량 턴 거예요? 다 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많은 투자 비용들은 다 충분히 더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굴뚝산업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보기는 해야겠군요. 다 보기는 합니다. 한화그룹주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